여러분들 돈 관리하실 때 은행 예금자 보호 1인당 최고 5천만 원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거 체크하시고 재테크 하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금자 보험은 무시해도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그래도 예외 상황이 있긴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스토리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의 기원을 생각해보면 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금자 보호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수의 대중들을 위해서 예금자 보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처음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대중을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은행은 맡긴 돈의 10% 정도만 은행에 남겨두고 90%는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 몇 명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은행은 괜찮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몇 명 정도야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내 돈 인출하겠다 하면서 다 주라고 하면은 은행은 급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10%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뱅크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뱅크런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 은행이 저런 식으로 파산을 해버리면은 다른 은행의 고객들도 우리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은행에서도 내 돈 내놔 행진을 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은행도 발생하게 되고, 이게 전염병처럼 번지게 돼서 결국 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금자 보험 자체가 이 대중들아, 너희들 은행에서 돈 빼가지 마, 우리 국가가 보증해 줄 테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내 돈 내놔 하지 마 하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예금자 보호다. 전 이거 듣고 약간의 배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전적으로 저희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생겼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동요를 막아서 은행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반전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인터넷 은행 3대장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은행들이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런 은행들도 못 믿겠다고 예금자 보호되는 5천만 원 라인까지만 분산해서 넣어놓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괜찮거든요. 왜 괜찮냐?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자유시장을 가장 신봉하는 미국조차도 금융위기가 날 때마다 이런 사기업들의 구제금융을 해줘요. 유럽도 구제금융을 막 하고, 사실 보면 어이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회사 운영을 잘 못해서 파산할 직전인데 그거를 국가 세금 들여서 구제를 해준다? 이게 정석적인 자본주의 자유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죠. Too big to fail. 망하기엔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도 엮여있고 너무나도 많은 자본들이 엮여있으니까 이 초거대 기업들은 망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가 나타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망하게 냅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꾸 살려주기도 뭐하고. 저희가 사실 이런 대기업 은행들에도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상 몇 억씩도 안심하고 맡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대기업들이면은 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정도가 망할 수준이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다. 요런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기업 금융사에는 5천만 원 이상 맡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증권사, 단기 현금 관리 상품들도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하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일단 이 개개의 상품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면 물론이고, 이런 증권사들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KB, 농협, 삼성, 하나은행 이런 식으로 대기업 금융지주의 계열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면은 예금자 보호 무서워서 이런 좋은 상품들을 투자하지 않기에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딱 이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일반 대부분이 적금, 예금 들 때 MMF, 제가 소개해드렸죠? MMF 상품에 전 세계적으로 1000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RP 요것도 소개해드렸는데 몇 조 원씩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어요. 게다가 발행어음 요것도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행어음에 28억 원어치나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안철수 씨 부인도 21억 원, 김태효 씨 부인도 4억 원.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처다 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발행어음, RP, MMF 모두 예금자 보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자산가들은 다 몇 억씩 그냥 박아놔요. 예금자 보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전 세계 10위권 부자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대부분 은행에 넣어놨을까요? 예금자 보험 한도 맞춘다고 분산해서 넣어놨을까요? 아니죠. 대부분 은행에 비하면 극도로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주식에 전 재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전 세계 10위권 부자에서 아직도 활약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도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다른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다면은 이 부자들이 왜 들고 있겠습니까? 저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깊숙이 파고들면은 올바른 주식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면 뒤처지는 세상이 됐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주식에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언제나 양극단이 문제잖아요. 예금자 보호를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을 공포의 극단이라고 보시면은 또 너무 욕심내서 빚내서 투자를 한다든지 선물 옵션을 한다든지 하면은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거나 너무 또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예금자 보호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예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 아니면은 듣도 보도 못한 중소은행 이런 것들의 돈을 맡길 때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따져서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예금자 보호 따져가면서 맡겨야 할 그런 곳이라면은 아예 애초에 맡기지 않는 게 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현금 관리 시리즈라고 해서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은행보다 훨씬 이자를 많이 주는, 그리고 부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증권사 상품들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순수하게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도움 드리고 싶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주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유익한 콘텐츠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찬이었습니다.